네, 우리 이제 서머스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역시 우리 자료에서 웜업 버캐블러리 두 번째 거기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맞추신 분께는 투썸에서 음료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심적으로. 자, 딱 10개야. 10개. 9개는 안 되나요? 그거 없습니다. 딱 10개. 자,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3번. 벌써 틀리신 분 계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자, 1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2번, 5번. 2번, 5번. 3번, 3번. 그 다음에 4번, 2번. 그 다음에 5번, 5번. 자, 현재까지 다 맞추신 분 있습니까? 자, 볼 수 없으면 어떡해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3번, 6번에 3번, 7번, 2번, 그 다음 8번, 4번, 그 다음에 9번, 3번, 10번, 1번. 자, 다 맞추신 분 없는 거죠. 그쵸? 그럼 9개 맞추신 분 있을까요? 9개도 없어요? 그럼 8개. 8개 세 분은 조금 애매하네요. 좋아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요. 선생님이 여러분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안 사주려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밑에 쭉 단어들을 살펴보시면, 오늘 처음 본 단어가 있는 건 아니시죠? 그쵸? 어디서 한 번쯤 본 것 같죠? 근데 헷갈리죠? 이런 것들을 평가원 기준의 말로 바꾸면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주 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단어들은 꼭 시험에 나와서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정리해두는 습관을 좀 들이자. 아시겠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 있습니다. 그 다음 주도 있을 거니까 꼭 10개 다 맞추신 분께는 5,000원 이상으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점점 올라가는 느낌인데 아무튼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우리 1번부터 해서 몇 가지만 쭉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1번을 보면 일단 designate 그렇게 읽는 거죠. 그쵸? designate 그러면 안 돼요. 디자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designate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서 sign 보이죠? sign에 딱 동그라미 보세요.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표시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신호란 뜻도 있죠. 그쵸? 그래서 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한번 적어보세요. 사인이 바로 어떤 의미? 마크. 그쵸? 사인은 바로 마크, 표시하다. 그쵸? 그래서 어떤 문서라든가 계산서에 나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쭉 우리가 하는 거 그걸 서명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 서명이 그래서 발음만 살짝 바뀌어서 signatu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signature. 그래서 사인이 뭔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니까 표시해서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죠. 그쵸? 표시해서 딱 정해주는 거. 그래서 지정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정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살짝만 바꾸면 어떤 의미? 지명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지정하다, 지명하다 A로 시작하는 거 하나만 정리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지정하다, 지명하다 A로 시작하는 거. 그쵸? appoint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정하거나 지명한다라는 것은 designate처럼 뭔가 이렇게 딱 표시를 해두는 것도 되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돼요. 네가 반장해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여기 뭐가 보여? 이렇게 딱 포인트의 밑줄. 이렇게 뭔가 가리키거나 표시해 두는 것이 지정하고 지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만 이제 더 보면 여러분 요거 있죠? 그쵸? 시그널이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시그널이. 신호를 보내다. 그쵸? 신호를 보내다 혹은 나타내다 그 뜻이겠죠. 그쵸? 신호를 보내다, 나타내다. 그래서 요게 무엇과 indicate하고 같은 말이다. 그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되죠. 그쵸? 잘 정리해 주세요. 잘 정리해 주시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보면 2번에서는 affix가 보이는데 자, 일단 여기 보면 이렇게 fix가 딱 보이죠. 그쵸? fix가 보이는데 일단 fix 자체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fix 자체가. 그쵸? fix 자체가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고치다라는 뜻도 있고, 그쵸? 물건을 픽스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쵸? 고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듣기에 가끔 나오거든요.
듣기에 가끔 나오는데 음식을 가볍게 간단하게 만들다란 뜻. 보통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그쵸? 그걸 fix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 뭐 make a sandwich 이렇게 쓰지 않고 fix a sandwich 이렇게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거니까 가벼운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잘 기억해 주세요. A 다음에 같은 절자가 두 번 보이죠. 그쵸? A 다음에 같은 절자가 두 번 보이면 다 어디에서 AD에서 나온 것 적어주시고 AD는 바로 이제 가까이 그런 의미예요. AD는 바로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가서 뭔가 딱 고정시킨다라는 거죠. 그쵸? 뭔가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고정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가까이 가서 고정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의미? 당연히 붙이다라는 뜻이 생긴다. 그쵸? 얘하고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꼭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가까이 가서 붙이는 거 첨부하다 그런 말 하죠. 그럼 첨부하다 하면 A로 시작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그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하고 같은 말, attach하고 같은 말이 affix. 됐죠? 그러니까 fix를 알고 있어야 돼. 가까이 가서 고정시킨다. 그래서 붙이는 것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A 다음에 지금 같은 절자가 두 번 나왔죠. 그쵸? 자, 그러면 얘도 어디에서 나왔을 거다? 그러면 얘도 AD 플러스 어디에서? 태치에서 나왔다. 태치에서 나온 거고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건 단어를 볼 때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끔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꼭 단어 외울 때 발음 같이 해야 돼. 발음 같이 하고 발음이 비슷하면 의미가 비슷하다. 태치에서 뭐가 나온다? 터치가 나온다. 됐죠? 태치, 터치.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자, 그러면 가까이 가서 터치한다라는 거죠. 가까이 가서 터치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가까이 가서 터치한다라는 것은 그것과 내가 이렇게 딱 가까이 붙는다. 그쵸? 가까이 첨부한다. 그 뜻이 그래서 생기겠죠. 그쵸? 자, 그러면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반대말. 분리시키다 하면 터치하는 것으로부터 떼낸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 분리의 느낌을 주는 거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오프의 느낌을 주는 접두어 뭘 붙이면 될까요? 떨어져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첨부하는 거면 가까이 가서 붙이는 거니까 어태치가 되는 거고 떼내는 것은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뭐 요렇게. 그쵸? 그래서 detach에서 D가 다운의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떼낸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잘 따라오고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적어보세요. 요렇게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detached judgment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 알죠? 이 단어도 방금 전에 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 떼내진 판단 혹은 떨어진 판단이잖아요. 이게 무슨 판단일까요? 그치?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거리를 뒀다라는 의미를 꼭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개인의 이익으로부터 약간 분리되어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판단이겠어? 개인의 이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판단이니까 개인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판단이니까 어떤 판단? 객관적인 공정한 적어주세요. 객관적인 공정한. 됐어요? 객관적인 공정한. 즉 우리가 보통 그 객관적인 그랬을 때는 뭘 많이 쓰니? 요거 쓰자. 그쵸? 얘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detached judgment 이렇게 하면 객관적인 판단, 공정한 판단. 그리고 공정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공정한. F로 시작하는 거 말고 F로 시작하는 거 방금 떠올랐죠? 그쵸? fair 떠올랐죠? 그쵸? fair 말고 뭐가 있을까요? 공정한.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 공정한 하면 항상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것. 즉 편파적이지 않은 게 공정한 거야. 이런 편파적이면 그럼 뭐라고 할까요? 편파적이면 P로 시작하는 거.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야. 어떤 특정 부분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야. 그래서 편파적인 그랬을 때는 파트에서 나온 거 partial을 쓰는 거야. partial을 쓰는 거고 편파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공정한 거 impartial. 요게 공정한이라는 뜻으로는 수능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fair가 나올 것 같죠. 그쵸? 공정한이라는 뜻으로 fair를 쓰는 경우보다는 impartial, 그 다음에 detached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detest가 왜 공정한의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이해되셨죠? 그쵸?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나머지 뭐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부터 또 많이 틀렸죠? 그쵸? 3번에서 forfeit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외우세요. 얘는 그냥 외워주시고 몰수당하다, 뺏기다. 됐죠? 몰수당하다, 뺏기다. 그대로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forfeit이라는 것에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라틴어도 나오고 프랑스어도 나오고 존내 복잡해. 강의는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forfeit 해서 몰수당하다. 그대로 외워두시고 그 나머지 단어들이 근데 중요하긴 하거든요. 여러분 그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강화하다는 뭘까요? 강화하다. 강화하다. F로 시작하는 거 있죠. 강화하다.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 몰라. 그게 문제야. 그치? 그러니까 단어 있잖아. 단어 수능 볼 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그렇잖아. 우리 많이 아는 것 같았죠.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점수가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쵸? 아슬아슬하게 운 좋게 딱 90이면 좋은데 89면 안타깝고요. 79면 열받고요. 69면 안 돼요. 그쵸? 진짜 69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자, 아무튼 강화 다음에 이제 fortify 이렇게 딱 쓰는데 선생님이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에서 뭐가 보이니? 여기에서 fort가 보이죠? fort. 그쵸? fort가 딱 보이는데 요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요게 강력한. 됐지? 강력한. 음악 시간에 배우지 않았냐? 아주 빠르게 뭐라 그러니? 아주 빠르게. 그치? 보통 빠르게 하면 모데라토. 그치? 보통 빠르게 하면 모데라토. 그래서 모데라토에서 적당한, 지나치지 않은. 그러면 이제 마더리트가 생기는 거고. 그쵸? 느리게는 뭐가 있니? 느리게. 안단테 있죠? 안단테? 그쵸? 나만 아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아주 빠르게 뭐라 그래요? 아주 빠르게. 메조 포르테. 포르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포르테 자체가 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힘있게 하는 것이 강화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이제 얘를 strong을 동사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사 형태로 바꾸면 이제 strengt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strengthen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맨 왼쪽으로 와서 요새는 뭐가 있을까요? 요새. 역시 요새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 거 뭐가 있었니? fortress. 이건 알고 계시죠? 그쵸? fortress.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요즘도 그 게임 있냐? 포트리스라는 게임 있어요? 그 뭐지? 탱크 같은 이렇게 뚝뚝뚝뚝뚝 이렇게 뿡 이렇게 미안하다. 자, 아무튼 자 무슨 게임을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참고로 선생님은 그 뭐지? 그 핸드폰 게임보다는 그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오락실 게임 그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오락실 게임기 아시나요? 그 어째 딱 동전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 명이서 앉아서 막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하는 거 있죠. 그쵸? 그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사놨어요. 왜냐면 요즘 그거 뭐지? 하기 어렵거든요? 그거 있는 데가 대부분 좀 없어요. 그리고 그 기계가 있는 곳에 찾아가려고 하면 최소한 여기서 노량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노량진까지 가면 그 기계가 있는 곳은 조금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들이 좀 많아요. 괜히 앉아있다가 뭔가 이렇게 좀 뺏길 것 같고 약간 그런 사람들 좀 많거든요. 참고로 일본의 도쿄의 그 아키하바라라는 그 지역에 가면 거기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과 그 다음에 그 덕후들의 천국이거든요. 거기 오락실이 있어요. 거기 오락실이 있는데 근데 그건 좀 비싸요. 한 번 하는데 우린 보통 100원이잖아요. 거긴 한 번 하는데 500원이에요. 500원이기 때문에 존내 비싸요. 존내 비싸서 그렇더라고 내가 그걸 하려고 일본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거 하려고 하면 왔다 갔다 비용과 거기까지 찾아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내가 딱 사놨죠. 집에 딱 진짜로 딱 오락실 게임기하고 똑같은 거 사놨어요. 똑같은 거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쵸? 약간 요렇게 딱 생겨가지고 그쵸? 오, 잘 그린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딱 화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있고 똥똥똥똥똥똥 그 다음에 여기 딱 이렇게 됐잖아. 그 다음에 여기 딱 이렇게 동전 들어가는 딱 구멍이 딱 있어요. 그쵸? 여기 딱 해가지고 의자도 그래서 딱 다이소에서 그 오락실용 의자 있죠. 그쵸? 오락실용 의자는 여러분 아시죠? 등받이가 있으면 안 돼요. 등받이 없는 의자 알죠? 그쵸?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있죠. 그쵸? 이렇게 해서 딱 의자도 2개 딱 사놨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딱 100원 놓고 이렇게
그만할게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여기에 게임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참고로 게임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645개를 다 깨고 죽는 게 선생님 목표인데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이 중에서 한 3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했거든요. 3개는 했는데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포트리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금지하다는 뭘까요, 여러분? F로 시작하는 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금지하다, F로 시작하는 거. 그쵸? 이건 알고 계시죠? 그쵸? 금지하다, forbid. 그치? 이거 알아야지.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사기를 꺾다는 뭘까요? 사기를 꺾다. D로 시작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D. 알 것 같은데? 사기를 꺾다. 사기를 꺾는다라는 것은 용기를 꺾는 거잖아. 그치? discourage가 있겠죠? 그쵸? 설마 courage가 용기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시죠? 그쵸? 자, 아무튼. 자,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dishearten. 하트가 용기라는 뜻도 있잖아. 그래서 dishearten 해서 사기를 꺾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dishearten까지 알아두시고 4번에 별표해 주세요. 4번. bestow. 근데 이 단어가 생각보다 쉬워. 왜 쉽냐면 일단 이렇게 딱 끊어보세요. 비동사에다가 stow를 붙인 거야. 비동사에다가 stow를 붙인 거거든. 살짝 그 단어 뜻이 애매하면 선생님이 아까 그 touch, touch 그거 얘기했었죠. 그쵸? touch하고 touch 어떻게 본다고? 발음으로 접근하라고. 발음이 비슷하면 의미가 비슷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여기 stow에서 알고 있는 단어 그대로 뭐가 있을까요? stow에서. 스토우. 나만 아는 거야? 자, 아무튼 스토어에서 store. Once again, store. 아시겠죠? 그쵸? 야, 그럼 스토어가 동사 뜻을 쓰면 어떤 의미가 있냐? 동사 뜻을 쓰이면. 가게, 그 지랄 하지 말고 동사를 쓰이면. 가게임, 죽일 거야. 자, 아무튼 동사를 쓰이면 가게의 물건을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스토어에서 이제 스토어가 그래서 저장하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가게의 물건을 다시 들여놓다. 그쵸? 가게의 물건을 다시 들여놓다. 그래서 저장하다. 그 뜻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친구한테 딱 이 물건 주면서 이거 네 걸로 저장해. 그 얘기야. be store가 바로 그거야. be store. 이거 네 걸로 저장해.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니? 그래서 됐지. 그쵸? 이거 네 걸로 스토어, 저장해. 됐지? 그래서 부여하다는 뜻이 그래서 생긴단다. 자, 그리고요. B가 붙어서 있잖아. B가 붙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요거예요. be little. 여기가 아니지. 그치? 뭐가 보여? 원래 비동사 플러스 little이었어. 그치? 붙였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little하게 만드는 거지. 하찮게 여기다. 적어주세요. 하찮게 여기다. 그럼 얘는 바로 뭘까요? be friend는 그럼 뭐가 될까? 모르는 거 아니잖아. be 알지? friend 알지? 그쵸? 우리 지금 자꾸 우리 내일 모레 대학생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살짝 느낌 맞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뭐뭐와 친구가 되다 적어주세요. 뭐뭐와 친구가 되다면 be friend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거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5번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5번 보면 translucent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요. 글쎄요. 이거 알고 있으면 도움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복잡하고 과하다라는 느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일단 trans 딱 끊어보세요. 여러분 trans가 딱 보이면 가로지르는 그래서 가로지르는 통과하는 약간 across의 느낌이 있어. across의 느낌이 있고 여기에서 look가 보이죠. look. 여러분 look 혹은 looks 들어봤어요? looks 다 문과냐? 이과도 있지 않나? 빛을 세는 단위를 looks라고 하지 않나요? 빛과 관련된 게? 좋아요. 탐구 포기하고 오케이. 자, 아무튼 자, 그러면 shine 적어보세요. looks가 shine. looks가 shine. 그러면 빛이 나는데 잘 들어야 돼. 빛이 나는데 뭔가를 통과해서 나오는 빛이야.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는 거야? 반투명의 그 뜻이 생기는 거야. 그대로 쫙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블라인드를 통과하고 그래서 나는 빛이니까 반투명의에서 translucent 됐죠? translucent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얘는 바로 무슨 말이니? 얘도 잘 나오죠. transparent 적어보세요. transparent. 그러면 transparent는 무슨 뜻일까요? 얘는 얘가 투명한이죠? 그쵸? transparent가 투명한.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야 돼. 약간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여기 딱 보이면 parent가 보이죠? 그럼 야매다. 야매야. 자, 야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parent는 원래 어떤 뜻인가요? 부모잖아요. 그쵸? 부모는 엄마, 아빠. 몇 명? 2명. 됐지? 그래서 transparent, 투명한. 됐지? 투명한. 그쵸? 부모잖아. 부모는 엄마, 아빠. 2명. 그래서 됐죠? transparent에서 투명한.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이제 다음에 물어봤을 때 모르면 진짜 그냥 죽일 거야. 진짜 transparent, 투명한. 오케이? 자, 기억한다. 기억하시고. 원래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오늘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빵 터지지 않는 분위기네.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그렇죠? 자, 아무튼 자, 뭐 어찌됐건요. 좋아요? 그래요? 자, 감정이 메말랐네. 자, 아무튼 그래서 translucent에서 transparent까지 잘 기억하시고 일단 trans가 쓰이면서요. 여러분 trans가 쓰이면서 trans는 가로지르는 이제 그 뜻이니까 여기까지만 딱 한번 적어볼까요? transgress 적어보세요. transgress. 자, 요거 잘 기억한다. 그래서 grass 하면 go. 그쵸? grass는 가다. 그쵸? grass는 가다. 그래서 앞으로 가다. 앞으로 가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프로는 뭐라고? 앞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는 앞이라고. 앞으로.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프로는 앞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progress가 그래서 어떤 의미니? 프로가 앞이니까. 앞으로 가는 거니까 발전, 진보. 됐죠? 앞으로 가는 거니까 발전, 진보.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본다. 자, 그러면 뒤로 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것은 이제 뒤를 가리키는 말 뭐가 있다고? re. 그쵸? re는 다시만 생각하지 말고 자, re를 썼는데 살짝 단어가 어려워 보여. 그럼 re를 뒤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regress 이렇게 쓰면 다시감 죽일 거야. 그거 아니야. 다시감 그게 아니라 얘는 이제 뒤로 가는 거니까 퇴보.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허접처럼 알려드린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상당히 고급 어휘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네 이거 아니면 어떻게 외울 거야. 그렇잖아.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외울 거야. 이거 존나 헷갈려. 진짜로 저기 translucent하고 transparent하고 이거 진짜 어디서 들어본 적 없죠. 내가 얼마나 연구 많이 했겠니.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까. parent는 엄마 아빠 2명이다. 그래. 그래서 투명한이다. 얼마나 쉬워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기억하시고 그럼 얘는 뭘까요? 그러면 가로질러서 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땅인데 내 맘대로 가로질러서 가는 거야. 위반하다, 어기다. 적어주세요. 위반하다, 어기다. 위반하다, 어기다. 그래서 transgress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6번 있지. 6번에서 interrogate가 딱 보이는데 이건 살짝 어렵죠. 살짝 어려운데요. 여기 rogue에 딱 동시에 보세요. rogue.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ask. 여러분 ask는 두 가지 뜻인 거 아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어요? 그쵸? 물어보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쵸? 여기서는 그 물어보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다.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nterrogate가 그래서 신문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쓰입니다. 그쵸? 신문하다는 뜻으로 살짝 어렵지만 기억해 주세요. 신문하다는 뜻을 꼭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온 건 rogue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rogue는 이렇게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어?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쵸?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있지? 적어봐요. 요거 abrogate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일까요? 살짝 한번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만났을 때 쓰려고 지금 접두하고 어근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알아둬야 돼. 왜냐면 평가원이 늘 강조하는 게 어휘 생성 원리. 그치? 접두하고 어근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접두어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단어가 늘 수능에 한두 개씩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단어를 밑에서 별표하고 뜻 안 주거든? 왜 뜻을 안 주겠어? 알고 있는 접두하고 어근을 너네가 활용해서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는 어떤 뜻이 될까요? 자, 일단 러그를 여기서 요청하다는 뜻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AB가 붙으면 away 적어봐요. AB가 붙으면 away. 자, 그럼 멀어지는 거지. 그럼 가까이 두지 않고 떨어뜨려 놓으라고 요청하는 거죠. 가까이 두지 않고 떨어뜨리라고. 그 무슨 말이니? 가까이 두지 않고 떨어뜨리라는 것은 치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잘 봐야 돼. 이렇게 딱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야? 영어 프린트네? 떨어뜨려줘.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두라고 요청하는 거지. 그럼 어떤 의미야? 가까이 두지 않고 멀리 두어라. 버려라. 폐지하다. 적어주세요. 폐지하다. 제도 따위를 가까이 두지 말고 멀리 두어라. 그래서 폐지하다. 폐지하다, 취소하다. 그 뜻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폐지하다, 취소하다. 요거 있지. 이것보다 살짝 어렵게 쓰이는 말이 abrogate. 됐지? abrogate. 자, 그러면 밑에 prerogative는 무슨 말이 될까요? pre도 알죠? 그쵸? pro도 앞이고 pre도 앞이잖아. 그치?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미리. 그쵸? 미리 먼저. 적어보세요. 미리 먼저. 그래서 pre가 붙으면 미리 혹은 먼저의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을 view라고 하는 거고, 미리 보는 것을 뭐라 그래? preview라고 하는 거고, 다시 보는 것을 review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prerogative는 그럼 무슨 말이야? 미리 달라고 하는 거죠. 미리 나 먼저 줘. 그래도 되잖아. 그 느낌이에요. 미리 달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보다 먼저 쓸 수 있다고 미리 달라고 하는 거에서 prerogative가 특권. 여러분 특권이면 P로 시작하는 거 또 하나 있죠. 뭐가 있니? 그치? P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는데 그치? 공부 열심히 하자. 자, 아무튼 107일 남았나? 그쵸? 107이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17일이 되면 인생은 안 바뀌고요. 여러분의 의지가 바뀌어야 돼요. 그때 졸라 열심히 해야 돼. 아무튼 107일이니까 인생 바뀔 수 있다. privilege 알아두세요. 특권이죠? 그럼 이제 이런 차이점을 살짝 보는 거야. 자, privilege는 특권은 특권인데 어떤 느낌의 특권이겠어? prerogative는 미리 달라고 하는 거. 남들보다 먼저 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특권이라면 privilege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그대로 끄집어내봐. private가 나오는 거지. 그치? 무슨 얘기니?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 그게 privilege, 특권인 거죠. 알겠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private. 됐지? 그래서 이런 느낌들 잘 살려. 나중에 문제 풀 때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아무튼 interrogate에서 거기까지 쭉 살펴봤고요. 자, 밑에 이제 7번하고 8번 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7번에서 persecute가 보이는데 박해하다. 이때 박해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 먼저 요거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secu 적어보세요. secu는 follow. 됐지? secu는 follow. 따라가다. 그래서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이렇게 쭉 따라서 나오는 거. 순서를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 순서를. sequence라고 하는 거지. 그치? 순서가 그래서 sequence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consecutive는 그럼 무슨 말이겠니? consecutive는. 자, con은 함께, 여럿이. 됐지? 함께, 여럿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함께 여러 개가 따라와. 중간에 멈춤이라든가 끊김이 없는 거지. 함께 여러 개가 계속 따라오는 거야. 적어주세요. 연속적인. 됐죠? 연속적인 consecutive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 연속적인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 하나 있지. 뭐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 연속적인 그랬을 때. 이렇게요. 그쵸? successive하고 같은 말이야. successive 꼭 연속적인으로 기억해야 돼. 성공 죽일 거야. 자, 성공하는 그랬을 때는 successful 이렇게 쓰는 거고, successive는 연속적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요거 있지. successor 무슨 말이야? successor. 성공한 사람. 지금 자꾸 들리는 거야. 그쵸? 선생님 5월에 붙으면 사람이잖아요. 그럼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후계자. 뭔가를 연속해서 이어받는 사람, 후계자라는 뜻이고, 성공한 사람은 successful person 그렇게 많이 쓰거나 아니면 그냥 success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후계자야. 분명히 얘기했다. 후계자. 성공적인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그 persecute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그래서 이제 퍼가 딱 보이죠? 여러분, 퍼 있잖아요. 퍼는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퍼는 기본적으로 through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through는 바로 어떤 거? through는 통과하는 그 뜻이 있지? 그치? 여러분, 그 터널 통과할 때는 터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중간에 멈춰 있으면 갇힌 거잖아. 그치? 그래서 퍼가 통과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떤 의미?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가 같이 있단다. 이렇게 같이 적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persecute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보통 언제 그렇게 많이 하니? 언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박해한다라는 것은 보통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봐. 조선시대 때 봐봐. 조선시대 때 다 유교를 믿는데 이 사람이 천주교를 믿어요. 혹은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다시 유교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진짜 예수님 믿을 거야? 진짜 천주교 믿을 거야? 아니잖아. 아니라고 말해. 그러면 다 없던 일로 돌려줄게. 그렇게 보통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박해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요. 이게 이제 살짝 헷갈리는 게 기소하다 있죠. 그쵸? 기소하다. 얘하고 같이 구별해놔야 돼. prosecute.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기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소하다는 prosecute. 됐지? 그래서 검사를 뭐라 그러니? 기소할 수 있는 그 검사를 위해서 prosecutor.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단어 헷갈릴까봐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저거야. 그러니까 persecute를 꼭 기억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secu.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힌다. 그래서 박해하다라는 뜻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recipient 그쪽으로 갈 텐데요. 여기 좀만 더 봐요. recipient는 원래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receive에서 나왔으니까 뭔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지. 그쵸?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뭔가를 받는 사람, 수혜자 혹은 수령인 적어보세요. 수혜자 혹은 수령인. 이렇게 봐야 돼. 그치? 영수증이라 하면 죽일 거야, 진짜. 자, 영수증을 다르죠? 그쵸? 영수증을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 얼른 적어봐요. 얼른 적어보시고. 자, 발음 어떻게 될까요? 요거 발음. P 발음이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 P 발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receipt. 됐죠? receipt. 이게 바로 영수증이에요. 그쵸? receipt. receipt. 그러면 안 돼요. receipt. 이게 되는 거고, 조리법은 뭘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 조리법. 요건 근데 요즘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recipe. 그쵸? recipe.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품권은 참고로 바우처예요. 바우처고요. 자, 상품권이라든가 쿠폰이 있죠. 그쵸? 이제 바우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그쵸?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 호혜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 자, 서로 주고받는 것의 이미지를 그대로 떠올려 보면 A하고 B가 있는데 서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걸 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상호적인 그렇게 했었어. 어떤 거 있었니? 그래서 reciprocal 기억난다. reciprocal 기억날 거고. 자, re가 어떤 뜻이라고 했었니? re가 뒤. 그쵸? re가 뒤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했어? 얘가 앞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 그래서 reciprocity 이게 바로 호혜 혹은 주고받기 그 느낌을 알아주세요. 주고받기 이게 바로 이제 reciprocity 됐죠? 자, 두 개 더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allocate는 할당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할당한다라는 것은 서로 각자의 자리를 부여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서로에게 각자의 자리를 부여하는 거 그게 할당하는 건데요. 각자의 자리라든가 각자의 위치 혹은 장소를 부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와? 여기에서 locate 딱 밑줄보세요. locate가 바로 어떤 의미? 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놓다 혹은 위치시키다. 그래서 서로에게 자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자리를 부여하는 거. 그래서 allocate가 그래서
할당하다라는 뜻이다. 됐죠? 할당하는 뜻이 되는 거고 찾다 있지. 찾다 그랬을 때 그냥 locate를 씁니다. 잘 기억해야 돼. locate가 뭔가를 위치시키다 그런 뜻도 있지만 찾다라는 의미로 아주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I had difficulty locating your house. 무슨 말? 너네 집 찾기 어려웠어. 이렇게 되는 거야. locate가 찾다라는 뜻 꼭 기억해 주세요. 찾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10번에서 oblivion을 그냥 외웁시다. 망각. 그냥 외워요. oblivion에서 망각. 이것도 역시 뭐 라틴어 들어가고 불어 들어가고 존내 복잡해. 그냥 외워. oblivion에서 그냥 망각. 됐죠? 망각 같이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자,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이제 뒤로 가서 코드체화 문맥 파악하기 두 번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이 분명히 지금 문맥을 파악하는 연습하자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 단어의 직역을 하지 말고 다른 뜻을 잘 생각해 줘야 돼. 자, 1번 봐보세요. 1번에서 지금 드라이버 보이죠? 드라이버. 그렇지? 1번에서 드라이버를 당연히 뭘로 보면 안 돼? 운전기사 죽일 거야. 운전기사 말고 다른 걸로 봐야 돼. 다른 뜻은 뭐가 있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드라이버하고 같은 말이 지문 속에 있어요. 지문 속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있지. 2번에서는 still be in the box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 돼? 여전히 상자 속에 있다. 그러면 안 돼. 뭐 고양이도 아니고 여전히 상자 속에 있다. 그거 아니야. 상자 속에 있다라는 게 여기서 박스가 어떤 뜻일까? 이거 잘 생각해 줘야 돼. 여기서 박스를 어떤 뜻으로 봤을까? 그 다음에 3번에서 involuntary도 역시 앞쪽에 비슷한 맥락을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을 주는 표현이 있으니까 찾아주시고 4번의 attribution도 마찬가지. 그리고 5번은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 자, 시간은 7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독해 연습에서 발췌한 그 문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그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지금 뭐 평가원이라든가 사설, 그 다음에 교육청까지 다 포함해서 다 소재는 비슷해요. 소재는 비슷한데 내용이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수록 속도 내면서 읽어가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까 해석은 조금 꼼꼼하게 해주자. 자, 그리고 항상 맨 처음에 직역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역을 했을 때, 즉 있는 그대로 한글로 옮겼을 때 느낌이 잘 안 온다. 그러면 그 문장만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적용한다. 그게 문맥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에요.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deforestation 이렇게 쭉 나오죠. deforestation은 얘도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forest가 딱 나오죠. 이게 바로 무슨 말? 그쵸? 숲이란 뜻이고, 여러분 숲에는 주로 뭐가 있을까요? 그쵸?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그치? 숲은 주로 나무로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forest는 보통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을 가져가 주냐면, 요렇게도 얘기를 하죠. 요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 좀 더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나무들을 가리킬 때 trees 이렇게 쓰는데 그걸 보통 forest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어에 뭐가 붙었어? 단어에 얘가 딱 붙었죠. 그쵸? 그래서 알고 있는 단어에 D를 붙이면 이때 D는 보통 이 느낌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D는 보통 이 느낌으로 알고 있는 단어에 D가 붙으면 off의 느낌. off라는 것도 잘 기억해야 돼. off 자체가 쓰이면 어떻게? 뭔가 떼내고 떨어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나무들을 싹 다 떼내는 거야. 그치? 그래서 deforestation은 그래서 어떤 거? 삼림벌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나무를 다 베는 것. 됐죠? 나무를 다 베는 것. 그래서 삼림벌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삼림벌채의 드라이버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선생님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원래 그 드라이버는 그 드라이브에서 나왔겠죠? 그쵸? 여러분 드라이브는 바로 어떤 거니? 드라이브는 이게 드라이브죠. 그쵸?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거냐? 뭔가 이동한다는 느낌이죠. 그쵸? 그러면 이동이라든가 즉 원래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드라이버는 드라이브에서 나왔으니까 드라이브 자체가 이동이라든가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드라이버라고 보는 거야.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 뭔가를 이렇게 공간적인 것이 됐건 어떤 추상적인 상태가 됐건 간에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그게 바로 드라이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드라이버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그걸 두 글자로 뭐가 될까요?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변화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드라이버가 바로 이렇게 원인이라고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그쵸?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원인들, 그것을 driver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문 속에 나와 있죠? 그쵸? 지문 속에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analyzing the causes of tropical deforestation 딱 보이죠? 그쵸? 여기서 causes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causes. 그래서 이게 원인이구나. 그 원인을 driver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쵸?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이라는 뜻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추진력 적어보세요. 추진력. 왜? 이끌고 가는 거잖아. 그치? 이끌고 가는 거니까 어떤 일을 이끌고 가게끔 되는 힘. 그래서 drivers, causes 다음에 추진력 하나 적어주시고 추진력을 다른 말로 하면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momentum. 됐지? momentum.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힘. 추진력, 그게 momentum. 됐지? momentum 적어주시고 이거 힘, 추진력 그 뜻을 꼭 기억하세요. 대충 순간 그러면 안 돼. moment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moment하고 다른 말이니까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충분히 해석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본다. A number of important studies 보이지? A number of니까 많은 그 뜻이겠네. 그쵸? 숫자가 있다라는 건 많은 거야. 잘 들어. 숫자가 있다라는 것은 숫자를 형성한다라는 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 많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뭐가 있어? 많은 그래서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numerous 적어주세요. numerous. numerous도 어디에서 나왔다? number에서 나왔다. 그래서 숫자가 있다라는 거. a number of나 numerous나 다 많은.
됐지? 우리가 보통 많은 하면 뭘 많이 써줘요? 뭘? 요거 많이 쓰잖아. 그치? 이것보다 있어 보이는 표현이 바로 뭐다? 요거다. 됐죠? 요거라는 거. 그러면 많은의 반대말. 조금 있는, 그럼 뭘 쓰는 거니?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쵸? 조금 있는, 그래서 이제 a few를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조금 있다라는 건 잘 들어. 조금 있다라는 것은 한 손에 가득 차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에 가득 차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 한 손에 가득 차는.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A handful of.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있는, 몇 개의 그 정도가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 해석하는 연습할 거야. 자, 많은 중요한 연구들이 시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generalize는 바로 무슨 말? 일반화하다라는 거지. 잘 들어. 일반화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데 묶는 거지. 그치? 잘 생각해. 일반화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한데 묶어서 공통의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야. 됐지? 그래서 뒤에 뭐가 보이는 거니? 뒤에서 pull together라는 거 보이지? pull together. 당기는 거지. 당기고, 당기고, 당기는 거야. 그치? 이렇게 다 당기는 거야. 그래서 pull together. 모으다. 적어주세요. 모으다. 일반화시키는 거야. 싹 다 끌어모아서. 그래서 많은 지역의 연구들을 모읍니다. 됐지? 일반화시키고 여러 연구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잘 들어. 어디에서 generalize 일반화하다. 거기에서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야. 됐지? 일반화한다라는 것은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통의 것을 만들어낸다. 됐지?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이제 뒤에 보니까 자, 그러나 이 연구는 햄퍼됩니다. 햄퍼 별표. 햄퍼 별표요. 햄퍼는 이렇게 동사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동사 의미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 앞쪽에서 뭔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끌어모아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 나왔으니까. 자, 햄퍼, 방해하다. 적어주세요. 햄퍼, 방해하다. 방해하다. 꼭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수업을 하잖아. 첫 번째 시간에는 어휘하고 이렇게 구문 해석하는 거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주처럼 이렇게 또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역시 두 번째 시간에 다루는 문제에는 최근에 새로 만든 문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나 혼자 만드는 거 아니다. 나 혼자 만드는 거 아니고 나는 원래 안 만들려고 했거든. 안 만들려고 했는데 참고로 대치동에서 쓰는 모의고사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있는 문제를 가져다 쓰면서 내가 검토만 하겠다 그랬어요. 검토만 하겠다. 새로운 문제 만들 때. 근데 자꾸 나한테 문제를 만들어 달래. 그래서 나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잘 들어. 항상 수업은 이런 수업을 듣는 거야. 첫 번째, 자료를 잘 만들어주면서 배부하는 수업을 듣는다. 두 번째가 그 자료를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만드는 자료인가 그걸 판단한다. 왜? 개인이 만드는 자료는 지 입맛에 맞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니? 수능과 약간 거리가 먼 편향적인 학습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럿이 함께 만드는 문제,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풀 수 있는 그 문제라면 그건 괜찮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내년부터 거기에 이제 문제 제작을 참여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당장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휴가인데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누가 만드냐면,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교과 출신의 수능 강의 15년 이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대. 자, 고대 영문과. 그렇게. 그 두 축이 이제 주축이에요. 주축이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또 있고, 출제진만 10명이 넘어요. 출제진만 10명이 넘고, 검토진도 한 8명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드는 컨텐츠는 그게 유일해요. 거기 있는 문제들 몇 문제 선생님이 같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하고 단과 하시면 그런 컨텐츠를 같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항상 기출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 기출은 분명히 해야 돼. 하지만 기출만 가지고 공부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기출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참고로 이야기 나온 김에 선생님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출의 함정이 뭔 줄 알아? 기출 문제만 여러 번 푸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문제를 익숙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니? 내신 대비식으로 공부하게 되는 아주 못된 학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문제 그대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EBS 연결교재 있지. 그치? 그 지문 그대로 활용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렇게 활용이 안 되면 뭘 해줘야 돼? 비슷한 소재의 새롭게 만든 문제들을 계속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바꿔 말하면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컨텐츠를 제작해서 공부를 시킬까?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인 거지. 그치?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 어디일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대치동이에요. 대치동은 그렇게 선생님들 모여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쵸? 나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중요한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를 같이 드릴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출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나왔던 스타일이야.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조금씩 바뀌면 새로운 문제들 계속 풀어가면서 뭘 키워야 돼?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독해력과 응용력을 꼭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저 목표는 1등급이 아닌데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2등급도 안 나와. 2등급도 안 나온다고. 79점 받을 수 있어요. 79점 받으면 좋네, 안타깝다, 진짜로. 그치? 그러니까 열심히 조금만 더 해줘야 돼. 100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좋은 컨텐츠 제공한다라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햄퍼는 방해하다는 뜻으로 꼭 기억하시고, 방해하다 그러면 이렇게 또 같이 적어보세요. impede. 됐지? impede. 방해하다. 자, 잘 들어요. 자, 여기 지금 뭐가 보이냐면, 이거 보이지? 그치? 패드 보이지? 패드. 자, 패드는 꼭 기억해 주세요. 패드는 먼저 foot의 의미가 있다. 물론 패드는 아이를 가리키는 child의 의미도 있기는 해요. 됐지? 패드는 child를 가리키기도 해. 그래서 소아과를 뭐라고 그러니? 소아과. pediatrics 이렇게 쓰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발을 가리키는 말인데 발을 가리킨다라는 거 알고 있어. 우리가 자전거에 보면 발로 밟는 뭐가 있어? 그쵸. 페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왜 방해하다는 뜻이 되는 거냐? 얘는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접두어라든가 어근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래 기억하고 다른 단어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발을 집어넣고 못 가게 방해한다. 가지마! 이렇게 못 가게 방해한다. 그래서 impede, 방해하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obstruct, 역시 방해하다. 됐죠? 방해하다, obstruct. OB가 붙었지. OB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against의 느낌이라고 같이 알아두세요. 뭔가 반대하는 느낌이야. 못하게. 그쵸? impede, obstruct 꼭 기억해 주세요. 방해하다는 뜻으로. hamper도 방해하다는 뜻인데 요건 약간 야매인데요. 또 야매 또 나오네. 자, 약간 야매인데 집에 햄을 사놨 그만할까요? 살짝 지금 걱정되는데 지금 괜히 이거 하고 나서 분위기 안 좋아질까 봐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집에 햄을 사놨어. 햄을 사놨는데 가족들이 다 먹으려고 이렇게 딱 햄을 사놨는데 딸이 혼자 다 처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만 처먹어 있냐나 하면서 햄 퍼먹는 것을 방해한다. 넘어가자. 그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아까 그래도 트랜스페런트까지는 괜찮지 않았? 알겠어요? 자, 아무튼 자, 가끔 이 영상 이렇게 촬영한 거 있잖아. 그 집사람이 가끔 보면서 얘기하거든. 무슨 얘기하는 줄 아냐? 농담을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단 했으면 재미있을까 없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밀어붙여. 응? 해놓고 뻔뻔하게 가라고. 이게 안 웃겨? 이게 안 웃겨? 야, 그러면 어디서 웃을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못하겠다. 자, 아무튼, 자, 어쨌든, 그거 맞아. 그리고 이거 하지 말래. 자꾸 이거 하지 말는데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자, 알았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연구는 근데 방해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의해서? that이야라는 사실에 의해서. 날려주세요. that이야라는 사실, that은 동격의 접속사. Most information on drivers. 여기 on의 동그라미. on은 뭐뭐에 대한. 그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자, 원인들에 대한 그 대부분의 정보가 무엇이 아니라고? quantitative니까 양적인. 그쵸? 그래서 충분한. 적어보세요. 충분한.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는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양적인 해서 충분한. 그래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컴마 다음에 so that이 보이면 그냥 so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few direct quantitative correlations can be made. 이렇게 나오지. 그치? 양이 충분하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충분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끊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쫙 보니까 동사의 ing 딱 보이죠? 그쵸? 잘 들어. 현재 분사지. 현재 분사야. 자,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ing지.
보통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분사구문 형태를 쓰려면 여기 봐요. 보통 이 자리에 뭘 쓰는 거니? 보통 컴마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컴마가 안 쓰이고 그냥 ing지. 그럼 보통 얘는 앞에 명사 수식. 컴마 없이 문장 끝에 ing, 앞에 명사 수식. 됐어요? 앞에 어떤 명사? 앞에 얘를 딱 이렇게 꾸며주는 거. 됐어? 자, 요령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컴마 없이 ing가 문장 마지막에 보인다.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잘 들어.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해. 상관관계지. 상관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치? 상관관계라 하면 두 가지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뭐 해주는 거야? 연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상관관계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어떤 상관관계인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correlation과 뒤에 무엇이? linking이 서로 비슷한 의미니까 비슷한 의미끼리 연결해서 생각한다. 됐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자, 두 가지 정리한다. 첫 번째, 자,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컴마 없이 ing다. 앞에 명사 수식할 것이다. 두 번째, 의미로 접근한다. 상관관계라고 했으니까 뭔가 연결관계를 말해주는 게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linking이 앞에 무엇을? correlation을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link 같은 경우는 자, link하고 뒤쪽에 to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A를 B에 연결하다. link A to B. A를 B에 연결하다. 이렇게만 딱 해주세요. A를 B에 연결하다. 그리고 연결하다니까 당연히 무엇으로 바꿔서도 된다고? 당연히 connect로 바꿔서도 된단다. 됐네요. 자,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나오는 건 그대로 이제 해석이 됐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드라이버는 cause의 느낌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하나 더 했었지. 드라이버는 어떤 뜻도 있다? 모멘텀. 그래서 추진력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둡니다. 자, 2번의 별표. 자, 처음부터 잘 그대로 해석해 보면 대충 감 잡을 수 있거든. 보세요. come up with는 뭐뭇을 생각해내다. 적어주세요. 뭐뭇을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그대로 외우세요. 뭐뭐 함께 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come up with 뭐뭇을 생각해내다. 자, 그러면 지금 명령문이지. 그치? come up with 생각해내라. 어떤 거?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라. 자, 근데 어떤 아이디어니? 자, 일단 여기서 얘를 쫙 가로로 묶어볼까요? 얘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가로로 묶어봐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오프했잖아. 그치? 오프했지? 마크는 내가 딱 표시해 둔 곳이지. 내가 이렇게 딱 표시를 해둔 곳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딱 마크야. 근데 여기에서 오프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벗어난 거지. 이제 이해돼? 오프가 분리, 그래서 벗어남. 두 가지 기억해야 돼. 분리, 그래서 벗어남. 그러면 after mark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내가 딱 표시해둔 그 표시로부터 딱 벗어난 거니까 거기에서 딱 일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after mark가 바로 무슨 말? 핵심에서 벗어난. 적어보세요. 핵심에서 벗어난. 그러면 이렇게 하나 더 적어볼까요? 터무니없는. 적어보세요. 핵심에서 벗어난, 그래서 터무니없는. 자, 근데 그 정도가 어떻게 된 거야? wildly야. 여러분, wild는 어떤 느낌이니? 이게 영어가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저 감으로 풀어요. 그래서 몇 점이야? 100점이에요. 그때 얘는 감이 좋은 거야. 그 감이 바로 뭐냐면 요런 감인 거야. 자, wildly라는 건 어떤 느낌이었어? wild지. 와일드는 바로 뭐니? 와일드. 여러분 와일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딱 댄디하고 스마트하고 막 그런 아무튼 자 그게 아니라 와일드 하면 약간 거친 거지. 그럼 거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 정도가 심하다는 뜻일까? 정도가 낮다는 뜻일까? 그쵸? 심하게, 매우, 대단히 적어보세요. 심하게, 매우, 대단히. 그래서 사실은 옆에 after mark하고 wild는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왜? 와일드가 거친 거지. 거칠다라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면 거칠다라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니까 핵심하고 가까울까? 핵심에서 벗어났을까? 그치?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와일드리가 뭔가 심하게 벗어나는 거고 애프터 마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였으면서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해봐요. 자,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라. 아주 터무니없는 아이디어. 자, 그리고 전략적이지 않은.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라는 거야. 정말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인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내라. 그리고 전략적이지 않은. 그러면 너는 예술가다. 전략적이지 않고 존내 터무니없는 엄청나게 창의적인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 그럼 넌 예술가야. 뭐가 아니라고? 너는 광고업자가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야 돼. 광고업자도 기본적으로 어떤 광고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느낌일까? 아티스트처럼 약간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거 아니야. 그쵸? 기존의 것과 똑같은 광고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어, 안 갖겠어? 안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약간 뭐처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예술가처럼 창의적인 거 만들어내는 건 맞아. 근데 전략적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광고업자가 아니라는 거야. 자, 보세요. 자, this is not to say. 이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well against 불평하다. 뭐뭐에 대해 불평하다. 적어주세요. complain about과 비슷해요. well against가 뭐뭐에 대해서 불평하다. 자, 일단 살짝 어려우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가 봅시다. 자, 이건 당신이 그 상자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O의 동그라미. 야, and but O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아마 영어 문장을 2문장이나 3문장만 읽어가도 and but O가 한 번쯤은 나올 거야.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and but O는 앞뒤 구조가 같다고 배웠지. 그치? 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구조를 찾아가서 해석한다. 왜? 앞쪽에 지금 뭐가 없어? 주어 동사 이런 거 없잖아. O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만 줬지. 그러면 앞쪽에 동사 원형 그대로 찾아가는 거야. 동사 원형 그대로. and but O는 앞뒤 구조가 같으니까 뒤쪽에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애매하다. 그러면 같은 모양 그대로 찾아간다. 그치? 그러면 어디에 연결되는 거야? 뒤에 try는. 이 try는 어디에?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봐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할 수가 없고 네가 상자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거나 노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해돼? 그쵸? 자, 무엇을? Change the dimensions of the box. 그래서 상자에 여기서 dimension을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크기란 뜻으로도 쓰인다. 차원이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1차원, 2차원 그 차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크기라는 뜻 반드시 기억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끄집어낸다. 여기서 그대로 끄집어내서 맨스 적어둔다. 맨스는 어떤 뜻? measure. 측정하다.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거 있지.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 너네 대학 가면 어떡해? 가야죠. 그럼요. 가야죠. 야,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니? 공부를 존나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나 이러다가 성공하면 어떡해? 그렇잖아. 어머, 나 이러다가 서울대 가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자, 꼭 가세요. 꼭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연대를 갈까 고대를 갈까 고민이 되시거든요. 꼭 연대를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나도 연대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자, 아무튼 연대를 못 가가지고 아무튼 뭐 고대도 나쁘지 않아요. 고대도 나쁘지 않고요. 고대가 좀 더 좋은 건 뭔 줄 아니? 지하철역이 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게 딱 좋아요. 지하철역에서 바로 내리잖아. 그럼 바로 학교야. 그렇게 만든 거 사실 거의 없거든? 거의 없는데 왜 그렇게 된 줄 아니? 학교 딱 바로 옆에 봐봐. 고대역에서 바로 내리면 어디로 가냐면 그 사범대학교 쪽으로 바로 가요. 바로 가고요. 안암역에서 내리면 그 문과대학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교양 수업 듣는 쪽으로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무튼 도서관 같은 그쪽 금방 가요. 금방 가고 물론 이제 이공계는 어쩔 수 없어요. 고대 이공계는 좀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있잖아. 고대 그 이공계에서 이제 이과인데 내가 컴퓨터공학과야. 내 친구가 컴퓨터공학과거든. 거기서 수업을 듣고 있잖아. 그 다음 시간에 국제관에서 이제 어학 수업을 들어야 돼. 그러면 수업과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이 20분 정도거든. 20분 동안 전내 뛰어도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고로 뭐가 있는 줄 아니? 셔틀버스 운행해요. 셔틀버스 운행하니까 거기 수업 끝나고 바로 셔틀버스 타면 돼요. 셔틀버스가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아무튼 어찌됐건 중요한 건 왜 바로 지하철역이 바로 붙어 있는 줄 아냐? 참고로 그건
약간의 정치력이 좀 있었어요. 6호선이 다니잖아. 6호선이 다니는데 6호선이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었거든, 사실은. 다른 데 비하면. 그래서 원래는 그 1호선 그 신설동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를 존대 타야 돼. 그 조그만 그 녹색 버스 있지. 뭐 이렇게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무리 봐도 이제 아니 그래도 뭐지? 대한민국의 탑3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지하철에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 거 좀 아닌 것 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 지하철역을 거기다 만들자. 6호선을 뚫읍시다. 그래갖고 딱 학교 바로 옆에 붙여준 게 누군지 아니? 누군지 알아요, 그게? 그쵸. 이 사람이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 그거 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난 진짜로. 누군지 아시죠? 그쵸? 그 메가바이트. 그치? 자, 누군지 아시죠? 그쵸? 이분이 그 경영대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시장 할 때, 그래서 그 경영대학교 와가지고 뭐 강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서울시장에게 듣는다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기부해가지고 경영대학교 1층에 라운지 만들어줬어요. 라운지 이렇게 막 대리석으로 깔고, 그 다음에 소파랑, 그 다음에 뭐 컴퓨터랑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다 깔아주고, 그거 했고요. 참고로 그 YBM 시사 영어사 있죠. 그쵸? 그분이 이제 영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문과대학교에 컴퓨터를 한 50대인가 60대인가 이렇게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참고로 경영대학교 1층에 그 라운지 있죠? 그 라운지의 공식적인 명칭은 이명박 라운지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요. 그냥 1층에서 보자 그렇게 하지 누가 야 이명박 라운지에서 보자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자, 참고로요 사립대학교라서 그런가요? 기업들이 많이 투자했어요. 그 어딘가요? 삼성인가요? 삼성에서 아마 그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하나 세워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100주년이 되었을 때 그 건물들 세워주고 100주년 기념으로 그 당시에 SBS 인기가요를 고대 운동장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나 못 봤다니까, 그거 진짜로. SBS 인기가요를 고대 운동장에서 사람들 다 막 이렇게 모이고 했었는데, 그 뭐지? 못 봐가지고 그냥 저쪽 건물에서 막 이렇게 보고 막. 아무튼, 어찌됐건요. 자, 중요한 건 이멘스로 다시 갑니다. 자, 이멘스. 자, 그럼 이게 측정하다는 뜻이지. 그치? 측정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보였어? 여기 딱 보였죠? 그쵸? 여기서 딱 보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겠어, 그러면? 측정하지 못할 정도죠. 엄청난 거대한. 적어주세요. 엄청난 거대한. 뭐와 같은 말이야? huge. 이건 다 알지, 설마? 설마 이거 모르는 거 아니지? 엄청난 휴지. 그쵸? 엄청난 휴지. 뭐 500명이 똥을 싸도 다 닦을 수 있어. 미안하다. 자, 넘어가자. 자, 오늘 그 잘못된 얘기 들었으면 그냥 집에 가면서, 아니, 집에서 꼭 귀를 씻고 주무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멘스에서 엄청난 휴지. 됐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봐요. 딱 이 문제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요. 봐요. 자, 그 상자의 크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나 at its very essence 무슨 말? 본질적으로 광고라는 것이 can only truly be advertising.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광고가 명확히 무엇일 때? 상자의 outgrowth일 때. 별표.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한번 또 평가원에 빈칸 추론 문제 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뭘까요? 바깥으로, 됐지? 바깥으로, 그리고 성장해서 나온 것이 어떤 것이 있고 그거 바깥으로 성장해서 나온 것. 그래서 결과물, 파생물 적어주세요. 결과물, 파생물. 자, 그러면 그 광고라는 것은 진정으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바로 그 상자의 결과물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어떤 거냐면 광고라는 것은 광고를 정하는 광고의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일종의 무엇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식의 상자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상자 안에서 나와야지 진짜 광고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상자에서 상자의 기준을 지키면서 만들어야 진짜 광고라는 뜻이야. 자, 그럼 보세요. 자, 리스트에 보니까 자, the cleverest among us. 우리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깨닫습니다. The greatest fun of advertising. 광고의 가장 커다란 재미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with, 뭐뭇을 가지고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을 가지고 그리고 new media placement. 새로운 미디어 보이지. 미디어는 매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딱 적으세요.
새로운 방법. 그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 그걸 또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그치?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상자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치? 그럼 이 상자라는 건 뭐가 될 수 있겠니? 기존의 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존의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 그 틀이야. 그러니까 봐봐. 광고회사에서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도요. 광고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가 있을 거야? 예산이 있을 거 아니야. 예산을 벗어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 예산이라든가 기존의 틀을 뭐라고? 박스라고 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전히 상자 안에 있다는 건 바로 어떤 의미냐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밸런싱, 균형을 맞추는 거야. 무엇과 무엇을? 창의성과, 그치? 창의성과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거야? 기존의 스트럭처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이해되니? 기존의 스트럭처의 균형을 맞추는 거. 잘 생각해. 자, 그리고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요게 이제 기출이 됐던 표현이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Think out of the box는 건 무슨 말이겠어? 이런 게 함축음의 추론이라니까? 그렇잖아. 상자 바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상자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기존에 있었던 어떤 틀이라든가 구조라고 그랬었지. 그럼 think out of the box는 무슨 말이야? 기존의 틀을 바깥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럼 기존의 틀을 지키지 않고 생각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적어주세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Think out of the box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이걸 활용해서 지금 the box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온 거야. 알겠지? 얘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우리가 보통 창의적으로 생각하다면 think creatively 이거 쓸 것 같지?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기존의 상자 바깥에서, 기존의 틀 바깥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그러면 상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자 무엇과 무엇의 창의성과 그 다음에 기존의 구조라든가 틀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 됐지? 이렇게요. 자, 우리 20분 쉬었다가 3, 4, 5 하고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